잘 지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제 슈퍼문이었는데 달 봤어요? 안 봤어요? 공부하느라 볼 틈이 없었나? 어제 밤 10시 19분에 가장 달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음력 9월 15일이어서 오늘은 9월 16일인가 그러면? 음, 지금 화면에 앉아 있는 이 유니스트 후지예요. 그래서 2006년에 유니스트 이 주변에 이제 국립대학이 들어서니까 여기에 있는 마을에서 제가 그 지표 조사를 건조물 지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곳을 개발해서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라든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사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 건축물은 남기고 이것은 철거해도 된다. 이 나무는 살리고 이 나무는 보존 가치가 없으니까 없애도 된다. 이러한 그 사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유니스트가 있는 가막골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남겨야 할지를 조사했던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마을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골을 우선 연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래서 공동의 생활을 하는, 물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활이지만 그 위에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점점 커져서 하나의 뭐 부족 국가가 되고 또 어, 근대 국가, 현대 국가로 발전해 오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울산 역시도 지난 시간에도 울산은 성장하는 도시고 사람을 키워주는 도시라는 것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러한 울산이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최소 단위의 생활 공동체이다.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얘기 시종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양반촌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유니스트에서 가까운 시종마을이라고 하면 사일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일정한 성씨들이 모여 사는 살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주의 양동마을 이런 것도 유명한 반촌이죠. 양반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 단위는 동이나 리나 촌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가옥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뭐 방앗간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모든 그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여집이 있어서 어릴 때 이곳을 지나면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그런 하나의 우주죠. 그런 우주가 형성된 곳이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과 마을이 좀 더 커지면 골, 즉 마을의 이제 군이라고 되죠. 울주군, 뭐 양산군, 지금은 양산시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때 마을의 경계는 들판이나 하천, 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을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또 하나 우리의 경제 기반이 달라지면서 마을의 형태에도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마을이라는 생활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도시의 마을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그리고 남아있는 전통 마을은 지정 문화재 또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변화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태로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울주군 그 웅촌면 금단리에 있는 환호 칠황 유적이에요. 환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환호가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는 짐승으로부터 이 마을 안을 지키기 위해서 해자를 파둔 거예요. 그래서 깊게 파둬서 그 바깥으로의 침입을 막는데 이 청동기 오자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그 유적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울산이 그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환호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았던 흔적을 발견한 곳이에요. 그만큼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보는 이것은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에요. 1990년 5월 21일자 기사인데 여기에 금단리 유적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환호칠학이 나왔는데 좀 칼라 사진인데 그 일면 사진에도 아주 그 흑백이어서 일면 사진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주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일본에서 유학 중이어서 신문을 받아봤는데 금단리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대서특필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들의 그러한 지금의 일본이 아니고 1989년의 일본은 우리랑 격차가 아주 컸어요. 그때 일본은 굉장히 경제 대국이었고 우리는 아직 그 30 몇 년 전이죠? 36년 전인가요? 그래서 환율도 그때는 6대 1이었고 지금은 10대 1이지만 뭐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자기들의 그러한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 열등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문물이 전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1989년에 일본에서 환호칠학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환호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안전 방지책이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것은 그 시대에 아주 획기적인 주거 형태였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다. 일본에만 있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의 비밀이 밝혀졌다. 우리의 이런 우수한 문화, 주거 문화는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온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관람객들이 일본의 그 유적이 발견된 곳에 견학을 가는 그런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후에 한국에서 그것도 일본보다 1세기나 빠른 100년 정도 더 앞선 환호칠학이 발견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렬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그때 기뻤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봐라. 어쨌든 오늘의 현대의 일본은 모르겠지만 고대의 일본은 우리가 문화를 전승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금단리 유적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대서특필하고 일본에서는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방송에서 계속 다루었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90년도에 기사를 쭉 검색해 보니까 중앙일보에 4월 4일자 기사 딱 하나만 실렸어요. 일본의 분위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집단 주거지의 외침 보호 시설인 이 그 환호가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보다 1세기 빨라서 문화 전파를 일본의 문화 전파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유적이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일본의 야요이 문화의 전형으로 알려진 환호인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첫 발굴이 되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중앙지 기사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의 모습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이고 또 개별적인 주거지 연구를 통해 를 마련하고 일본 야요이 환호치락 한반도 유입설을 차단한 그래서 선사 유적 조사 방향을 유물 중심, 주거지 등의 유구 중심, 마을 중심으로 옮겨가는데 이러한 우리의 문화를 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유적 복원도는 이렇게 여기에 환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목책을 세워서 그 외부 침입을 막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집들이 있고 200호 가량 그의 마을이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갈 때만 아니구나 억새구나 억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으로 버려져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해볼까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가본 학생도 있을 테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 우리보다 1989년에 그 공개를 했는데 일본은 여기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집을 움집을 짓고 움집인데도 여기 움집이죠. 얘는 굉장히 그 기둥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그 수혈주거 움집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왜 이렇게 짓냐면 이게 짓기가 쉽고 안전해요. 구조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집을 잘 못 지었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그 지붕을 얻는 형태의 움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목책이 있고 이것은 이제 망루여서 외부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그 목책 아래 해자 즉 환호를 만드는 모습 그리고 청동기인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유적은 지방 산단을 조성하다가 유적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골프장 건설을 하다가 금단 유적을 발견했죠. 울산 CC라고 그 골프장 건립을 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요시노가리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 지방 산단을 거기에 짓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복원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냐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내버려 둔 채 골프장 건립을 했어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지만 어느 것이 우리가 유적을 제대로 보존하고 또 그 유적을 세계 만방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 견학자가 10,000명이고 1989년 당시에 2개월간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단리 요직에 가보면 한 달에 글쎄 한 명 올까 말까 왜냐면 여름에는 그 숲이 너무 우거져서 파충류가 겁이 나서 사실 저도 잘 못 가요. 그 정도로 버려져 있는 상태. 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 하루에 1년에 100만 명의 견학자가 방문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들어가 보면 자, 집회를 하기 전에 신에게 먼저 오늘 이러한 집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 집회를 이렇게 열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이 어린이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입는 그 가운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이러한 가발을 놔둬요. 그럼 이걸 쓰고 그리고
이 이제 방패를 쓰면 청동기 시대의 꼬마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시대, 7,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울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동기 시대에 가장 앞선 문화였던 환우칠학이 발견된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 살기 좋은 곳, 여기서 차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금단리 유적은. 네, 그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아까 처음 표지 사진에 보여줬던 게 이 반연리의 가마골 마을의 당수나무예요. 근데 당수나무란 말을 여러분 처음 들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마을을 형성할 때는 말어기에 이렇게 말어기나 아니면 물가에 냇가에 마을 경계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처음에 나무를 심었고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50년 전쯤에는 집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맨 처음에는 나무만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력 1월 14일 밤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올해도 무탈하고 또 풍년이 들어서 모두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식이죠. 네, 일종의 민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특히 오늘날처럼 뭐든지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시기와 전혀 그렇지 못한 시기에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또는 내가 무언가가 의지가 되는 존재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부모님이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고 또 신이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배운 데서만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일종의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무탈하게 잘 살게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당수나무가 있는데 이 가마골 마을의 당수나무였어요. 그래서 왕버들이었는데 수령이 그때 당시에 400년이니까 한 420년 정도 제가 조사했을 때는 그래서 이 반년 마을에 가마골 마을에 들어오면 여기 동네 어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름에는 그 그늘을 주고 겨울에는 햇빛에 옹기종기 모여 앉기도 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당수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없어지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제출했는데 아마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도에서 살리기 어려웠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관서정이라고 여기도 이제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 마을이 있었고 여기에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서정이라고 하는 또 괜찮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2001년도의 지도와 그 다음에 최근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요 당수나무가 여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가가 있었던 가마골 마을. 여기 작은 마을이 있었고 여기 좀 더 큰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요 강의실 있는 위치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을이 있던 자리
이제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마을이 있던 자리에 어린이집이 들어서 있고, 예, 사람이 살던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산은 그대로 산이 있고 또 저수지는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있던 곳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모양. 그래서 2001년과 최근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여기에서 생활 무대였던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했었는데 이 두 개 마을 아주 작은 13호 정도 사는 작은 마을과 좀 더 큰 마을 두 개의 자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민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정 내의 민간 신앙과 마을 내의 민간 신앙 두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이제 뭐 지은 지 50년, 60년 된 그러한 뭐 기와집이라든지 슬레이트 집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을 찾아보니까 가정 내에서 민간 신앙으로 섬기는 이 10월에 조상신 섬기는 세존단지라는 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정월 대보름의 동제였어요. 그리고 비형태적인 것들은 구전이나 전설 등이 전해져 오는데 이렇게 그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조사를 해요. 물론 더 옛날에는 이러한 조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최근 한 수십 년 전부터는 기록을 남겨서 왜냐하면 장소성이란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소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를 뭐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 울산에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상신 섬기 10월에 조상신 섬기기인데 10월은 추수를 하는 그래서 주로 음력 10월이니까 올해는 음력이 좀 늦게 가요. 거의 대부분 양력으로 11월쯤 되면 이렇게 조상신 섬기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도 국립대학이 들어오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존단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세존단지, 뭐 시준단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았던 이분도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셨는데 모두 이 마을에는 12개 12호 정도의 농가가 있었는데 두 곳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세존단지가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12호 중에 집 두 곳에서 세존단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조상단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큰 방 위에 있고 찐살을 넣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맵살로 바뀌었어요. 쌀은 여러분 잘 알죠? 나중에 오래되면 벌레가 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항아리에 넣어두면 여러분 집에 어머니가 쌀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항아리에 보관하면 온기는 어때요? 숨 쉬죠? 알잖아, 그렇죠? 숨을 쉬니까 공기가 통해서 벌레가 좀 생기는 기간을 좀 더디게 해요. 최근에는 주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페트병에다가 쌀을 넣어요.
그게 쌀이 벌레가 일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그 항아리에 옹기에다가 쌀을 보관해요. 쌀독도 전부 다 옹기였어요. 그런데 1년 내내 움직이지 않고 저 따뜻한 안방 실ong 위에 선반 위에 놓아두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일어서 안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찐살을 넣었어요. 살을 쪄서 넣으면 벌레가 일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찐살을 넣었는데 그 맵쌀로 바꾸었대요. 근데 쌀은 매년 음력 10월에 첫 수확을 한 것을 방아를 찧어서 가장 아침에 세존단지 안에 넣는데 그 전해에 있던 쌀은 꺼내어 밥을 지어서 먹어요. 음. 자, 추수감사제랑 비슷한 건데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네, 여러분도 뭔가 조금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내가 먼저 수확한 것 여러분 나중에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을 가장 먼저 챙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해마다 수확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쌀을 수확하면 먹지 않고 바로 방아를 찧어서 찐살로 만들어서 조상님의 그 세존단지에 가장 먼저 넣어요. 그리고 전년도 것은 꺼내어서 1년 동안 저희 집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서 먹어요. 복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이 그 이 반연마을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집은 반년리 346번지 박인찬 댁인데 이렇게 그 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었어요. 여기는 보면 여기 한지를 이렇게 놓고 위에도 한지로 뚜껑을 그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놨어요. 1927년생인데 이분은 그 해방되던 해에 1945년에 시집을 오니 그 큰 방에 조상 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단지를 한번 깨뜨렸는데 다시 구입을 해서 세존 단지를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이때는 세존 단지 이분은 쌀을 넣을 때는 찐쌀을 넣는데 첫 추수를 한 뒤에 찐쌀을 만들어서 손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넣는다고 한다. 자, 손이 없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사해봤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손이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없었나? 너무 젊은 어머니라서 그런가? 손이 없다는 것은 방해하는 온갖 뭐 귀신이라고 하면 못하지만 방해하는 것이 없는 날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날짜를 세일 때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에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0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선이 없는 날이 9일과 10일이에요. 그러면 자 동서남북이니까 1, 2일은 동쪽에 손이 있어. 그래서 1, 2일 날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라고 우리 조상들이 쭉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 언제 이사하는데요. 그러면 이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서 이사비가 좀 더 비싸요. 라는 얘기가 반드시 되돌아와요. 10% 정도 이사비가 비싸요. 왜냐하면 다들 그날 9일과 10일 손이 없는 날을 선택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갈 집이 뭐 서쪽이다. 그러면 6일 날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손이 없는 날, 손이 없는 방향이란 게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위험 요인을 다 해결하고 나서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집의 그 행복한 생활을 지켜봐 줄 거니까 손이 없는 날 선택을 해서 살을 넣었어요.
그리고 전년도의 살은 역시 밥을 한 후에 나무를 마련해서 함께 상을 차린 후 그 식구의 만수무강과 자식들의 무탈을 빈 다음에 주부 스스로 먹는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해주셨는데 그 농사를 짓는 한 이번은 세존단지를 계속 모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한이라고 한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농사라고 하는 이 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우리를 지켜주는 신의 존재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동제는 이 반연리 가마골 마을도 마찬가지고 동제에 얽힌 여러 가지 아까 비형태적인 것 남아있는 것 고전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전설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자, 이 반연리 동제도 마찬가지인데 동제를 잘못 지내면 화를 입는다라는 것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300 몇 개의 마을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동제를. 근데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몇 년도에 이 동제 나무를 베었더니 갑자기 병이 와서, 돌연사를 했다라든지, 갑자기 뭐 다쳤다라든지. 근데 온갖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근데 여러분들 왜 다 전공이 다르겠지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양 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다. 그러면 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게 반드시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상관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제에 얽힌 이 전설도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가망몰 마을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에 동제를 지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정월에 1월 달에 동제를 지내지 않고 정월 보름을 그냥 넘기자 마을에 원인 모를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동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더니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로 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지 않은 일에 직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그 설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억측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화를 입는다라고 하면 동제를 누구나 지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거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탈한 것 이외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식의 무탈을 위해서 또 이 마을의 무탈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또는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또 자꾸만 북치는 소리가 들려와서 주민들은 긴급 마을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 그랬더니 음력 3월 3일에 열린 동회에서 동제를 모시지 않아서 자꾸만 북치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동제를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민 의견을 모아서 동제를 모셨더니만 북치는 소리가 멎었다라고 해요. 확인해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전해져 오는 얘기는 확인해 볼 길이 없죠.
근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해탈하고 열반에 들었을 때 그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그때부터 문자로 만들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구전되었죠. 철저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로서 500년간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난 후에 불교 경전이란 것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요. 그래서 말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별로 틀릴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자 아까 제가 오자 하나 청동기를 청동시라고 해놨는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잘못 써도 그게 그 잘못 전달될 수 있는데,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옛날에는 잘못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또 문자도 없었던 시대이기도 하고 일반 서민에까지 문자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설화라든지 뭐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구전어로 되어 오다가 문자 시대가 되어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채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이러한 그 가망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 전체의 울주군의 마을에서 조그마한 자연 마을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 장소성에 역사성을 더한 중요한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매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7,000년 전의 청동기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 전통 공간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가망모 마을 같은 경우는 자 외부적으로 이제 유니스트가 들어서서 마을 자체가 없어졌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9만 정도의 그 작은 도시에서 공업센터가 되면서 100만을 넘는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 사회의 전통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 20세기 초에 식민지 지배로 다른 이문화 즉 다른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6.25와 같은 전란, 피해 범위는 건물과 시설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전부 다 부산까지 피난을 와서 그 생존하는 그러한 아주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화에 의해서 도시의 급성장, 즉 울산공업센터 같은 이러한 도시에 의해서 울산이라고 하는 전통사회에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공동체라든지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마을 같은 경우도 그 마을 안에서 여러 그 친척들이 모여서 살았지만 점점 어때요? 산업사회화 되면서 전부 다 외부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촌 지역은 그 도시보다는 변화가 가볍죠.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이러한 농촌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와 전통을 살린 그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에 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수천 년 동안 이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무탈하게 잘 이끌어왔고 거기에서 잘 살아가는 그 사회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 이 마을에서 동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회를 묶어주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면 이 도시로 바뀌었을 때 도시에 넣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것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았던 흔적을 제대로 조사해서 기록에 남겨서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생활, 태도와 이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구나.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 전통을 제대로 조사해 놓는 게 필요하다. 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왕관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왕관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자, 신라시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천 몇백 년 전인데 그 금세공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성 너무 뛰어나지 않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정말 그 왕관의 권위와 그다음에 아주 그 세련된 디자인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자부심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나? 와, 우리의 조상들이 저 시대에 저런 걸 만들었구나. 정말 우수한 민족의 후예로 내가 태어나서 정말 좋아. 그런 막 자긍심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농촌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공간을 둘러싼 전통적인 공동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동제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공동체와 인간관계가 잘 남아 있어서 공동체적인 성격이 높은 생활을 유지를 했다. 자, 여러분 농촌 같은 경우는 아주 투명해요. 그런데 도시는 어때? 거기에 비해서 익명성이 너무 높죠. 익명성이 높으면 어때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성악설인지 성선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약간 길에 화장지 하나 버려도 아무도 나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는 편할 대로 행동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 익명성이 높지 않은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행동을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 그 동네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리고 깨끗하고 뭐 인심이 좋은 살기 좋은 공간이 장소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의 제사 공간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전 및 풍작을 빌기 위해 여기 마을에서 자, 마을의 평화 그리고 안전, 풍작 이건 여기에는 개인적인 욕망은 없어요. 전부 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마을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해주고 이 지역 공동체가 의식신앙의 기본 단위가 됨으로써 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가하는 데 참가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 세계에 산세해 있는 축제도 하나의 이런 형태인데 우리의 동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근데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밤에 물론 지내는 것은 유교적이지만 이날 아침부터 지신 밝기라든지 그 동네 잔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지신 밝기를 하고 꽹과리를 치고 무타를 빌면서 그래서 밤이 되면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마을의 작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축제가 있고
각 지역에,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교토의 그 뭐더라, 지다이 맛절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제사를 지내는 거기에서 신에 대한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물론 또 서양의 축제는 또 다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관여하는 그 같은 행위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전후에 마을회의, 농악놀이 해서 마을 주민 간의 친목을 꾀한다. 아까 제가 그 제사는 âm 력 1월 14일 밤에 지낸다 그랬잖아요. âm 력 1월 1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15일 정도까지 농촌 마을은 아주 분주해요. 그래서 올 한 해의 모든 애군을 음력 1월 15일 이전에 다 미리 방지책을 세워요. 할머니들은 이때 또, 올해 우리 집 운세가 어떤가 하면서 뭐, 이렇게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방편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마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래서 1월 15일까지는 주민 간의 그 친목을 꾀하는, 그래서 결속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 이러한 성격을 가진 동제가 이루어지는 제사 공간이 그 우리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역을 살펴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학자는 전국을 조사하진 않았어요.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전역을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는 비율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조사는 어떤 조사였냐면 초등학교 그 선생님한 초등학교에 똑같은 설문지를 다 보내서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 주변 마을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교사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뭐 개신교를 믿는다 이러면 없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조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을 포함한 전 지역 마을에 제사 공간이 있었고 동제가 그 행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울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 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 강원도 쪽도 많이 남아 있는데 바닷가 쪽, 동해안 쪽에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지역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울산 농촌 마을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이런 그 옛날의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울산의 과거 지형을 보면은 이 그 마을이 어디에 생기냐면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것은 이 바닷물 요 동해 바다예요. 동해 바다이고 요게 이제 방어진이고 요게 장생포죠. 여기에 쭉 그 이 바닷물이 올라와서 강물과 만나는 곳. 여기에 옛날 사람들이 터전을 잡았어요. 그래서 바다의 이점과 강의 이점을 살린 곳에 터전을 봐서 달천, 중산동의 달천과 구라부리, 여기 굴화 유명하죠? 여기 옛날에 그 청동기 시대 이후에 5천년에서 6천년 전에 여기에 뭐 철기 시대 달천 철장 유명하죠?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에 방구대가 있어요. 이거 우리 유니스트가 있는 곳과 가깝죠.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옛날 그 선인들이 터전을 잡고 생활했던 곳이에요. 자,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예요. 자, 울산 그러면 우선
영남 알프스 연봉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남 알프스라고 하는데 1000m급의 산들이 또 이렇게 많은 곳은 또 울산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000m 이상 되는 산들을 그 등산을 할 수 있고 울주칠봉 여러분 도전 아직 안 해봤죠? 어, 울주칠봉을 다 그 도전하면 인증사를 찍으면 은호 알다시피 태화강 그래서 아주 높은 산과 그리고 이 태화강 바다 산과 강과 바다가 모여져 있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요인이 뛰어난 곳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산 아래에 터전을 잡고 또 바다변에 해변에다가 터전을 잡고 이렇게 그 울산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이 울산의 마을에 대해서 지금은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는데 그 울산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민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민가 즉 울산의 요 마을에서 집 하나하나의 민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울산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가마골 마을이 있었듯이 울산대학교가 있는 요 무거동에도 이러한 마을들이 사라지고 나중에 그 대학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고 자, 이러한 초가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가집과 기와집이 어우러져 있는 마을. 자, 이것은 보산마을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이 보산마을에서 찍은 영화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근데 그 유명한 영화가 한번 보자. 한 3, 40년 전 영화들이에요. 지금 여기 가면 그 기념 무슨 관이 있고 지금은 아주 마을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가장 꼴짜기가 보산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시골에는 이렇게 어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어서 그 밥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 물을 데운다거나 한 그러한 아궁이의 모습이에요. 지금부터는 울산의 살기 좋은 마을 세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자, 울산에는 옛날부터 이 마을은 정말 살기가 좋다 하는 마을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송정이라고 얘기해요. 북구 송정마을 여기 그 울산 공항이 있는 곳 주변 일송정이라고 해서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송정마을이다. 그 다음에 이돌레라고 해서 석천인데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이 웅촌면 석천마을이다. 여기도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은 여기 범서읍 4일마을. 여기에 대학교가 있죠. 여기 유니스트가 여기에 있고 범서읍 4일마을. 여기가 세 번째로 살기 좋은. 그래도 여기가 태화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는 회야강이 흘러서 태화강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세 곳. 여기 이제 울주군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울산시청이 있는 여기 이 지역이 울산시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울주군에 있는 세 개의 마을 북구 송정마을, 지금 북구죠. 송정마을까지 세 개의 마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송정마을을 보면 여기는 박상진 의사의 그 생가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생가를 그 다른 그 이축을 했는데 이 생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상진 의사 생가의 문간체. 자, 문간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문에 딸려 있는 채를 문간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로 그 하인이나 이런 아래 사람들 머섬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거를 해요. 그리고 별당. 그래서 여기는 별당이니까 주로 별당엔 그 아녀자들이 또는 그 뭐 그 집에 뭐 아가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별당에 거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기 좋다고 하는 곳은 이제 웅촌면 석천인데 여기에 학생 이시들의 건세공 고택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원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와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그 미음자 형태의 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요 차이를 알지 모르겠는데 이 기둥을 한번 보세요. 여기 텐마루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둥근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둥이 네모난 기둥이죠. 그래서 여기도 네모나요. 여기는 안채. 주로 그 일반인들이 사실은 둥근 기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민가에서는 허용치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 말이 되면서 그 부잣집에서는 이 둥근 기둥을 쓸 수가 있었는데 둥근 기둥과 네모진 기둥의 차이가 뭘까요? 뭘 것 같아? 둥근 기둥은 우선 목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굵고 튼실한. 그래서 이러한 목재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도 일반 서민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죠. 근데 네모 기둥은 어때? 그렇게 굵지 않아도 면을 깎아내면 충분히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재를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는 이러한 둥근 기둥은 일반 민가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궁궐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뭐 제실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후대로 내려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서원 앞에 보면 이렇게 강물이 회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물들은 자연의 좋은 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양동마을에 가면 양동마을도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서, 자, 범서업 서씨들의 고택. 그 구빈담이라고 하는 찻집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울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구빈담이 뭐냐면 이 서씨 고택의 연못 이름이 구빈담이었어요. 그래서 요 구빙담이라고 하는 찻집이 생긴 것은 이 서씨 고택의 연못 이름을 따서 구빙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구빙담이 있었던 이 서씨 마을이 대표적으로 그 양반인데 살기 좋은 마을의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과기대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던 것이 관서정. 이러한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밤정이라고 여기 선바위 있는 이밤정 건물이에요. 자, 선바위는 여러분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선바위는 또 여기에 그 전해주는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처녀들이 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좀 슬프다. 그 빨래를 막 하고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떠내려왔대요. 그래서 바위도 장가 가나 보네.
라고 이제 어떤 아가씨가 얘기를 하니까 소파이가 그 아가씨를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멈춰 선 거예요. 그 저 자리에 서버린. 그래서 굉장히 좀 슬프지만 슬픈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게 선바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또 많이 그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울산에는 자, 세 개의 살기 좋은 마을이 있었고 그러한 마을은 거기에 이제 위계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도 동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 송정마을에도 있었고 사일마을도 있었고 또 석천마을에도 지금도 동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제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지내는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일제시대에 무라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의 소산이다. 그래서 그러한 소산 가운데 가장 영향이 큰 것이 향토에서 지내는 제의, 향토 제의 중 가장 사회적이면서 공동적인 것이 동제이다. 그래서 농촌 진흥을 위한 정신적 바탕은 동제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일제강점기 때 무라야마 지순이라고 하는 자 이러 무라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불학제라는 것을 이제 그 쓰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동제의 조사 연구는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각 마을마다 동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이것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의 그 신사하고는 다르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특징적이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이 동제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제는 정착 생활의 상징이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수호 의지인데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주민들의 우주이자 세계의 전부이다. 이 마을 자체는. 그런데 오늘날의 마을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런 분들이 남아 있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마을이 어떻게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변화하기 전의 모습들과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고 도시에서 자라서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의 그 농촌 마을의 시스템들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수호에 있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많이 요하는 농작업이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절대 우리 집 농사를 다 짓지 못해요. 그러면 이웃의 힘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평상시 까탈스럽게 굴었다. 그러면 안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마을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라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먹고 또 나중에 죽을 때 거기에서 뭐 돌아가시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시골 마을에 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근데 농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하고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좀 아픈 현실이기도 한데
그런 점들이 이제 그 현대의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현대까지 오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 동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마을 단위인데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역 공동체다. 이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기 위해서 동계라는 걸 모여요. 해요. 근데 동계를 하면 일정한 그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동네 동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는데 그 논에서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그 재산 관리를 해요. 근데 자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별로 돈이 안 되지만 최근에 개발된 예를 들면 자 무고동이다. 원무고 마을에 그 재당이 있었어요. 재답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개발되면서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제를 지냈던 그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분할을 해서 그래서 뭐 n분의 1로 하고 이제 얼마가는 동제를 지내는 재산으로 묶어두고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동네가 좀 부유하면 그런 식의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는 옛날에는 이러한 그 동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마을 주민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분명히 같이 그 지역 공동체에서 지내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아까 얘기했지만 무라야마가 조사를 했을 때 전국 그 북한까지 포함해서 522개의 조사 마을을 해서 마을의 58%에서 그 동제가 있었다. 동제의 명칭은 106가지로 아주 많았는데 가장 사례가 많은 것이 동제였고 그 다음이 성황제라든지 뭐 산신제, 당산제 이런 식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동신 명칭도 죄송해요. 명칭이 산신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뭐 동신이라든지 성황신 등인데 특히 이 제당의 입지를 보면은 마을 뒤편의 산 꼭대기라든지 산기슭 또는 기가환 평지 마을 입구 이러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잡기나 질병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이러한 잡기나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당을 세워서 그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다음에 신이 머무는 공간은 신목, 신단, 신당 등이 있었고 그런데 이 동신은 인격신과 자연신이 있는데 인격신은 당군이라든지 뭐 이팡조 할아버지라든지 귀인, 뭐 임경업 장군이나 최영 장군 이런 분들을 모시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자연신은 그 맹수라든지 지신, 뭐 천신, 수신 등이 있는데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동제와 매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래는 궁중에서 묵은 해의 잡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벌리던 의식인데 이것이 이제 지신밟기와 형식이 닮았고 근데 매기는 그 음력 정월 2일부터 15일 사이에 농악대가 농악을 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그러한 그 농촌의 뭐 민속 행사가 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통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울산에서 이러한 그 마을, 무라야마, 일본 학자가 무라야마가 그 우리나라 전역의 522개의 마을을 조사했는데, 울산의 마을 동제를 그 살펴보니까, 200, 289개던가 동제가 그 조사가 되었어요. 300 몇 개 마을 중에서. 그래서 제가 1997년에 여기를 전부 다 걸어서 물론 차로 이동을 해서 마을을 그 전부 걸어서 이렇게 필드워크를 한 지도예요. 그래서 울산시는 개발이 되어서 몇 개 안 남아 있었고 외곽 지역의 울주군에는 전체 다 그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그 15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러한 그 지역을 볼 수 있고 아니고 그래서 이 그 제당의 건축물이 주로 한 평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맞배 지붕이라든지 뭐 오진각 지붕이라든지 팔짝 지붕도 꽤 보여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은 옛날 북정동 당수나무인데 일제강점기에 사진 엽서에 나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굉장히 어, 유명한 그 나무이죠. 그래서 당수나무인데 사진 엽서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교동의 당수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성동의 강정마을의 그 당수나무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새로운 건물을 그 만들었는데, 옛날에 여기는 너무나 이 나무가 컸어요. 그리고 성황당, 내황마을에 있는 이제 그 성황당이라고 하는 제당 편액이죠. 지난 시간에 그 제주도 사람들 두모하기 와서 내황에 살았던 얘기를 했죠. 그 마을에 있는 제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형태 여기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 앞에 세워져 있는 제당 방구동 그다음에 남해동이구나 남해동 그리고 길촌 제당이고 이것은 그 태화동에 그 공영 주차장 안에 있는 제당이에요. 이건 역시도 그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공영 주차장 지을 때 나무를 살린 형태예요. 그리고 남구 지역에서는 이렇게 삼호동, 무구동, 매암동, 장생포동이 있었는데 매암동은 그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거동은 아직도 있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여기에 공동재산이 많이 있어요. 무거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삼호마을에 원무구 마을에 제당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 또 가보면 있어요. 거기 어느 병원 옆이냐면 여성병원 뭐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제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무거동에 있는 제당의 모습. 그 장생포 제당이고 제당의 지붕은 전통적인 재료인 기와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데 이게 그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어서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로 한 평 아니면 1.5평 정도의 규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암동의 양죽제당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죽 마을, 양죽 부락 예터비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부락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부락이라는 말은 그 마을을 한 등급 낮추어서 차별 용어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시골에 가면 부락부락 그러는데 사실은 그 차별 용어이기 때문에 부락이 아니라 마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중마을 예터비라고 해서
그 음, 고향을 그리는 없어졌으니까 공업화로 인해서 그 기리는 그 비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북구 지역에 있는 상연암 제당이 있고 이것은 연암동에 있는 원연암 제당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복정자의 그 하당인 할매당과 복정자 제당, 상당, 할아버지 당, 할머니 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남정자 죽전마을의 제당 활만송인데 이 활만송이 또 아주 그 유명해요. 웅장하고. 그리고 화엄마을의 꽃바위 제당 그리고 화봉동의 화산 이게 송정 택지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화봉동 두부공 마을의 제당 중수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제당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은 신천동의 냉천제당인데 아주 거대하게 그 지붕을 몇 칸을 올려서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리고 동구 지역인데 동구 지역은 그 주전동과 동부동, 방어동에 있는 그 제당의 모습인데 이 재밌는 게 그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당을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주전마을 제당인데 주전마을에 여러 그 마을을 이렇게 모아서 제사 그 주전마을에 모셔놨는데 여기 2층에 제당 공간을 마련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동네 어귀에 있는 한 평짜리 정도 건물이었는데 이 그 주전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건물 2층에다가 제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는 변화되어 가지만 여기에 모시는 신들이라든지는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어동의 상진제당의 모습, 그리고 일산동, 그리고 이제 울주군 지역인데 진화마을의 그 풍어제를 지내면서 동제를 지내는데 그 동제라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진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풍어제를 지내면서 동제를 지내요. 그래서 바닷가의 형태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소호리에 있는 당리마을의 천신제 여기는 하늘의 그 천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신에게 이 마을의 평안을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제당에 모셔진 그 신체의 신은 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신이 거기에 서려 있다라고 하는 신의 몸, 신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신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방어진에 있는 그 용왕사 신체는 이렇게 지신이라고 하는 바위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이 여기에 있다라는 신체인데, 그 다음에 범서읍의 uk곡마을 제당 신체를 보면 이렇게 남근처럼 생긴 이러한 형태가 또 이 마을의 신체이죠. 그래서 같은 동신을 모셔놓는데도 신체는 다 달라요. 그리고 웅초면 상대 마을에 있는 제당의 신체를 보면 여기 위패가 있고 그 뒤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태는 다 다르지만 이러한 신들이 자신의 마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제당이나 제사 공간들은 외부적인 요인, 도시
개발 또는 뭐 공장 건설, 도로 개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당이 그 있던 자리에서 이사를 해요. 그래서 동부리 같은 언양 동부리 재당이 3번 이사를 했어요. 맨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이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없어지면서 이 그 형태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이 길로 이사를 하는 그래서 이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 확장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인근으로 이사를 하고 이것은 남구 용현동의 황암마을인데 천도굿을 해요. 1999년에 천도굿을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 이 신이 있었는데 이제 마을이 없어져요. 그냥 우리는 이주하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천도, 즉, 하늘의 그 굿을 하면서 이러한 신들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을에서 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그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따라서는 하루 하기도 하고 뭐 3일에 걸쳐서 천도굿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신을 하늘로 보내는 그러한 그 의례를 하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이 그 당수나무는 현대중공업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삼남면 도호 마을인데 이때도 그 1996년에 재당을 조사를 하니까 이러한 재당과 보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KTX 역세권 개발 부지로 들어가서 이 재당은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또 이 지역에 이제 지표 조사를 하면서 이 당수나무는 굉장히 그 수령이 오래되고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좀 그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었더니만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KTX 역 앞에 가면 도호마을의 당수나무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지날 때마다 그 생육 상태를 보는데 생육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주변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 버리니까 옛날의 이러한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에 그 살아남아서 여기에 마을억이었는데 마을을 지켜주던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씩 이제 재당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화려하게 지었다는 이 요러한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범스 대리마을에 있는 재당 역시도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로가에서 잘 보여요, 여기는. 그리고 온양읍에 있는 대한재당도 이렇게 바뀌고 웅천 덕현에 있는 재당도 그 오래되어서 그 현대적인 타일로 바뀌었죠. 안에는 보면 동신이라고 하는 그 위패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단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온산읍에 있는 강회재당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온산읍 하회재당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큰 나무가 없어져 버리고 작은 나무만 남아 있는. 그래서 이 나무가 사라져서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형태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라진 재당들인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라져요. 네, 약사 마을도 이렇게 그 개발을 하면서 동제는 음력 1월 10일 새벽 5시에 지냈는데 여기는 새벽 5시에 지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같이 나와서 그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사용한 어, 그 소지, 즉 거기에 그 지방이나 이런 걸 써서 그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무탈한 것을 기원하면서 음복, 즉 그 동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술을 나눠 마시면서 복을 나눠 가지는 그러한 그 들이 행해졌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연포 중리마을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구 달리마을의 천도제, 달리마을에서도 더 이상 그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자 1993년에 천도제를 지내고 그리고 두동의 상삼정 마을도 대곡댐으로 인해서 그 수몰이 되면서 이렇게 그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신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 덕신의 신경 마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게 한가운데 당수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2009년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땐 이렇게 점점점 말라가더니만 2010년에는 거의 다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갔더니 이렇게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건 역시도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그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량읍의 오천마을도 96년에 갔을 때는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주 그 아름드리 그 큰 나무였어요. 제당 뒤에 이렇게 소나무가 있었는데 2015년에 갔더니만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그 삼남면에 있는 평리 하평마을인데 이건 역시도 이제 그 2000 1996년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가 이제 길이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5년에 망향비를 세워서 여기에 그 있었다는 기록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 동지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에 금줄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금줄을 이렇게 치고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유사가 들어가서 이제 절을 하고 제사를 다 마치면 여기 와서 그 술을 마시는 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 또다시 음복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청양면 윤리에 있는 영해마을의 동지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 옆에 새마을회관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에 그 옛날에는 제당 옆에 새마을회관이 있었어요. 98년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 술과 음식을 나눠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 그 공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대나무, 금줄, 그래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나무를 치고 그 옆에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대시머리를 삶는다든가 해서 여기에서 그 재물을 조리를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이제 도포를 입으신 그 유사 재관께서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밤 11시 한 40분, 50분 되면 이렇게 그 재관의 집에서 밥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요리를 해서 들고 와서 진열을 하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여기서 술을 마시고 나머지는 회관에 가서 다 같이 나눠 마시는 이런 음복을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면에 보면 마을 수에 따라서 전부 다
그 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웅촌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에요. 쓰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굉장히 그 열악하지만 이런 그 92년에 이 동네는 3월 3일 날 제사를 지내요. 이렇게 92년도는 이렇게 지냈다가 자 98년대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단의 모습이 처음에는 이러한 나무 탁자 같은 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98년에 오면은 싱크대처럼 이런 것을 또 마련을 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에 오면은 2015년에 보면 이제 그 안의 모습은 희색으로 이렇게 그 바뀌었는데 바깥에서 협소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그 돼지머리와 각종 과일들을 놓고 동신 그래서 지방을 요렇게 이제 설이 입향시조 해서 요렇게 그 지방을 만들어서 써서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무고 마을에 여기에 이제 공동지산이 많이 있는 요 제당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상의 규모를 보면 그 동네의 공동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낸 것만 해도 꽤 그 지출이 되는 마을에 따라서는 최소 25만 원 정도에서 뭐 최대 한 2, 300만 원씩 정도 그 제비가 필요해요. 주선마을 같은 경우에 아까 전부 다 동신을 다 모아놨다고 했죠. 이렇게 그 신들이 다 그 모여져 있어요. 12분인가 마을신을 모아놓고 전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 전통은 지키고 싶고 현대 생활에서 제당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마을회관 2층에다가 제당을 만들어 놓고 동신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 놓아서 그 제사를 지내는 형태.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 동제가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들었던 얘기가 너무나 생소하고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도 잘 모르는데 이러한 시골 마을에서 1년에 딱 한 번 지내는 동제, 뭐 볼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동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을이 오늘날의 모습으로까지 변화 발전되어 온 그 근저에는 마을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있었다. 그 공동체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힘을 합치자고 말로만 해서는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동제라는 제사였다. 그런데 동제라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비가 필요하니까 제사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제비를 그 마련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동답, 즉 논을 샀어요. 그래서 논을 사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누구나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무탈함을 지켜낸 시스템이 바로 동제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내가 무탈하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그 자존감 높은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러한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기척문화의 용광로 역할이다. 그래서 한민족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로 그러한 기척문화가 그 본질은 지키면서도 형식은 변화해요. 아까 얘기했던 주전마을 같은 경우에 옛날 각 마을에 있던 것을 한 곳에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 형식은 변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뿌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혈연이 아니고 지연 공동체가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어디에서 왔지? 너 고향이 어디야?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 혈연이라고 하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결연성이 강해요. 근데 지역에서 지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책임의식, 그리고 화합이나 협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제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이제 그 제사가 점점 소멸되고, 우리 각 가정에서의 제사도 이제는 거의 안 지내게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 역시도 이제는 생업이 농업에서 다른 뭐 2차 산업 다른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농업을 주로 하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거의 남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옛날의 지형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근대화나 개발에 의해서 다 같이 그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웃 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던 것이 지금은 각자 도생으로 다 그 개인이 알아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에서 과연 그러면 그 우리 전통을 이어져 왔던 이러한 동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울산처럼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체록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것이 사라지면 어떠한 연유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길게 그 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사시대에 마을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대도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뚝선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저에 이러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또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자연 요소와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그러한 그 유적유물이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울산에 아직 그 남아있는 자기 지역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를 호기심 있게 살펴본다면 그 새로운 눈으로 울산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